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이의소 박사하고 관련된 그 우리나라 박정희의 그 조작극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의소 박사가 그렇게 불행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 먹은 이 한국 나쁜 놈들하고 또 그 한국 대통령하고 그 시부모까지도 그 사람같이 보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의소 박사가 뭐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에 오면 소문날까봐 이의소 박사 어머니를 일본으로 불러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박정희한테 전하는 비밀 편지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우리나라에서 공개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물론 국민들 속여먹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나는 몰라요. 그 당시 내가 일본 따라가 본 것도 아니고 그 편지를 갖다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데 그 이의소 박사의 그 미망인인 마리안느 여사에 의하면 이의소 박사는 아주 죽기 전까지도 박정희를 아주 엄청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의소 박사가 일본에서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서 전했고 그 어머니가 또 인터뷰에 나와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리안느 여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사람 같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시부모라지만 자기 남편이 쓰지도 않은 그걸 박정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가 박정희를 좋아서 그렇게 그 엄마가 거짓말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로 거짓말이라고 할 때 그 며느리가 한국 사람을 사람같이 보이겠냐고요. 아무리 중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며느리가 했던 나중에 어떤 선언까지 했냐면 자기는 이의소 박사하고 사이에 조풀이라는 아들과 아이린이라는 딸이 있지만 시댁으로 인정도 안 하고 한국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그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로 다시 화해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조풀이의 할아버지라든지 어떤 가족하고 관계가 이어가는지 아닌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정말 우리 민족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소위 빨간당을 지지하는 박정희 영웅이라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인륜적이로도 그렇고 무슨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무슨 저런 사람들이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일까 할 정도로 상당히 참 안타깝죠. 근데 마리안느 여사가 이의소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 고소했다가 그건 이제 이의 없다고 그래가지고 패소했지 않습니까? 패소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 가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의소 박사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의소 박사는 한국 국민 절대다수가 박정희한테 협력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하는 쪽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명예훼손 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건 기각하고 무궁화꽃이 폈습니다라는 책은 사실상 거짓말일로 인정되니 그것은 판매 금지와 동시에 판매된 책을 전부 다 회수 조치하라는 명령이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의소 박사가 명예훼손됐다고 하는 부분은 마리안느 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를 받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국이 이의소 박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에서 그 양반이 인격적으로 손상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판결에 기각된 것은 지극히 대법원다운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그걸 긍정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의소 박사의 부인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남편을 울거먹은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 국민을 이 사람들로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이해하든 안 하든 정말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박정희의 영웅 논리를 합리화하고
또 그 박정희를 그렇게 영웅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면서 세력화해가지고 지금 4.15 총선에도 100몇 석을 국회의원을 얻은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나쁜 일종의 그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죠.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막 C8로 어쩌고 막 욕을 해고 하면서 그 이순신 장군 자기가 이제 노량해전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든가 나한테 고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협박하다가 그 양반이 나갔어요. 근데 난 참 안타까운 게, 그걸 이렇게 봅시다. 나는 지금 이순신 장군이나 박정희의 그 비행을 이렇게 방송해가지고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팝니까? 안 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시청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이것은 나는 애국적인 충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 청년은 안타깝지만 이순신이나 충신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이, 그게 지금 이순신 충신이라고 하는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의 그 프레임이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칭찬만 하면 지금도 그 책이 팔리고 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노량해전을 이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내가 초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친구의 개인적인 그 어떤 실망감?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나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나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양반은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좋은 이순신 프레임에다 맞춰서 글을 써가지고 그게 책이 팔리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좌절된 데 대한 나한테 이제 그 원한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이 그렇게 영웅이라면 경상도 부산 일대에 가면 외적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500척 이상의 외적이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영웅이면 당장 가서 부산 그쪽에 있는 거 다 때려부시면 되죠. 근데 이순신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8개월인가 얼마 동안 전라도 지방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영웅이 왜 숨어 있습니까? 외적이 없어서 쳐부시지 못하다. 경상도 어디 부산 다 돌아다녔는데 외적이 한 놈도 없어가지고 쳐부시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틀린 거죠. 여러분 주장이 맞고. 그러나 부산이나 제주 경상도 일대에 가면 외적이 이미 다 점령하고, 순천만 해도 점령하고 순천 성까지 다 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적이 거기 엄연히 있는데도 안 가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안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웅입니까? 두려워서 안 가고, 후방에서, 소금 장사도 하고, 무슨, 지나가는 배, 시비 걸어가지고, 거기서, 큰 배는 쌀 3섬, 중간 배는 쌀 2섬, 아주 적은 배는 한 섬씩 이게 삥땅 뜯어가지고 사실은 먹고 사는 건데, 그 당시 우리가 국력이 약해가지고, 군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보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순신이 그 행위를 한 것까지는 긍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군대를 존속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군의 본연의 의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둔전도 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둔전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군인이 작업자족고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 처절하고 존경받을 일이죠. 그렇지만 지나다니는 배를 가서 가로막고, 군선 가지고 민간 배를 가로막고 그래서 삥땅 쳤다고 하는 것은 그게 자랑스러울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 살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영웅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노량해전이,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2년 얼마 동안 경상도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순신이 그렇게 용감하면 그 배 가지고 그놈들 방어구 물론 있었겠지만 가만히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거 쳐부수면 그냥 다 때려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얘기는 두려우니까 안 간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얘들이 풍신수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통보를 하고, 우리 돌아가니까 조건 없이 돌아가니까 싸우지 말자고 해서 명나라의 진린 도덕까지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려보내자 그래 이순신한테 얘기하니까 이순신이 무슨 소리였냐고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고 가가지고 싸우다가 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적인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이휘소 박사하고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제가 엉뚱하게 갔는데 관련해서도 그 이휘소 박사가 전혀 무슨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 생각도 없고 박정희한테 협력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소설 쓰는 사람이 박정희한테 얼마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가 그렇게 핵을 만드는 아주 영웅으로 미화해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부자 됐어요. 왜냐면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죠. 그 아마 책 쓰는데도 내 생각에 어떤 명목으로든 정부에서 돈 줬을 거예요. 그 문인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명목으로든 돈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부자 됐다면 우리가 그걸 모델로 따라가지고 나도 그런 거짓말 좀 써가지고 돈을 벌여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부도덕한 방법이고 그런 부도덕한 어떤 사상이 지배한다고 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아주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핵 실험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건요. 이런 찌질이더라고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수준 있는 전직 무슨 사람들 또 현직에 있는 많은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평에다가 우리도 핵실험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실험했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여러분이 농사나 짓고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걸로 보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난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정부 고위층 무슨 언론 여기까지 통틀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리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오염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해서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나 무슨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거의 아마 90%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박정희가 핵무기 만들고 어쩌고 했다고는 그런 시나리오를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의 정신적인 어떤 지배의 기류가 이게 지금 일본 침략 시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일본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뭡니까? 정신이 올바로 설 때 바로 올바른 국가가 생기고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뭐가 뭔지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한 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찍어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올바로 서지 않은 이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 어쩌면 대중적인 어떤 여론에 의해서 저게 옳다더라 그러면 또 나중에 어떤 여론에 의해서 그게 아니야 인마 그러면 그게 아니래 그 새끼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심이 없는 이 민족 가지고는 나라를 제대로 지켜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걱정이고 우려하는 바고 이제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숱하게 제가 강조했지만 이 무식한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나서는데 내가 나서는 데 대해서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보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개새끼 무슨 소새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내가 개새끼든 소새끼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난하려면 이건 뭐 돼서 네가 잘못이다. 난 이거 인정 안 한다. 너 이거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예이 개새끼 이러고 가면 그런 사람은 생전 가도 못 고쳐지죠. 왜냐하면 저놈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판단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닐 때 너는 뭐가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를 해명하라. 해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고소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당수의 사람들은 세뇌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믿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 저 새끼 빨갱이야, 저 새끼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